가수 출신 작곡가 유영진 씨가 오토바이 번호판을 바꿔치기 한 뒤 타고 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영진 씨는 무지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전했습니다만 논란은 여전해 보입니다. 네, 한편 드루킹 특검이 드루킹 일당을 상대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강신업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토바이가 미인증 오토바이라고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원래 오토바이에서 번호판을 떼다가 소위 바꿔치기를 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적발된 겁니까? 사고가 났다네요. 예. 네. 5월 달에 접촉사고가 나서 예. 보험사에 그 교통사고 신고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보험사에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원래 이제 11월 달에 이 오토바이를 미인증 오토바이, 뭐 외제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예.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원래는 번호판을 달아야 이제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이것이 이제 환경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일단 타고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뭐 빨리 타고 다니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나 예. 원래 있던 이제 오토바이에서 떼가지고 예. 거기다 붙인 거죠. 부착을 해가지고 운행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꼼수를 부렸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은 건데요. 원래 이제 유영진 씨는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네. SM 엔터테인먼트의 유명 작곡가이고 그리고 뭐 설 1위라 이런 말도 있어요. 네. 거기에 이사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1년에 예. 그 작곡가 인셈은 8억이 넘는다고도 얘기하고요. 예. 네. 뭐 H.O.T라든지 예. 신화라든지 이런 보아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의 곡을 작곡한 사람으로서 네. 유명한데 예. 그 유명세에다가 이런 꼼수라든지 비양심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거죠.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요게 이제 공기호 부정사용죄라고 그래요. 네. 공기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적 기호. 그러니까 자동차 번호판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공적 기호 아닙니까? 네. 예. 이거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공기호 의조죄도 있고요. 예. 또 변조죄도 있고 네. 부정하게 사용한 부정사용죄도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부정사용죄에 해당이 되고요. 예. 그렇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자동차 관리법에도 또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네. 이와 같은 것은 자동차 관리법에는 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 예. 또 뭐 이렇게도 규정이 돼 있어서 처벌은 좀 센 편입니다. 글쎄요, 뭐 번호판을 바꿔 단다는 원래 있던 오토바이에서 번호판을 어떤 이런 인증받지 않은 오토바이에 단다는 것은 상식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반성을 하고 어떤 해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행위를 저질렀는지는 뭐 직접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오토바이를 판매한 사람도 그럼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뭐 5명 예. 그 오토바이를 판매한 회사의 대표를 비롯해서 5명을 입건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 제목은 지금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예. 아까 공기호 부정 사용죄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것을 그렇게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예. 이것을 만연히 방치해가지고 방조를 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2015년에 나온 판례가 있는데 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오토바이를 판매한 회사에서 갖고 있던 기존 번호판이 있었어요. 예. 보관용 번호판. 예, 예. 이거를 부착해줬거든요. 인증을 안 받았는데 네. 이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네. 그런데 그렇게 보관용 번호판을 달아준 것도 예.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말했거든요. 아. 그리고 원래가 이제 이렇게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 거기에 예. 도와줄 경우에 예. 그것이 이제 공기호 부정 사용죄가 될 수 있고 예. 또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일단 무지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앞으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며칠 전에 강원도 태백의 한 특수학교 교사가 이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이 교사가 뭐 혐의를 인정했다고 하는데 구속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예, 강원도 태백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특수학교잖아요. 네. 여기가. 그리고 지적장애인들이고 이렇게 되는데요. 예. 뭐 성폭행을 했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가중처벌이 되죠. 물론 이제 성폭력 특례법이라고 합니다.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서 물론 처벌을 받겠지만 자신들의 보호를 받는 이런 이제 지적장애인을 또 이렇게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어요. 네. 아청법이라고 합니다. 이 아청법이라든지 성폭력 특례법 여기에 이제 저촉이 되게 되고 이 정도면은 아마 3명이라고 뭐 그러고 피해자가 예. 또 뭐 감금을 했다는 말도 있고 예, 예. 그다음에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예. 해가지고 지금 전수조사를 하느니 네.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예.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예. 이런 일을 묵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학교 동료 교사인데
경찰은 강원도 교육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이제 이런 워낙에 중한 범죄고 이런 것들을 동료 교사가 만약에 묵인했고 그랬다면 과태료 처분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당연히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신고를 안 했다는 건데요. 네네. 그것도 이제 아청법에 있는데 거기에 이와 같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예.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된 사람은 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신고 의무를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학교의 장이라든지 예. 보호시설의 어떤 장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예. 신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법에 과태료로 돼 있기 때문에 뭐 또 징역이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데 네. 왜 이런 신고 의무를 두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어떤 장애인이라든지 내지는 아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신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신고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히 물론 뭐 그런 범행을 한 사람만큼은 아니겠지만 네. 예. 그 범행을 방조하고 그 범행을 어떻게 보면 촉진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과태료가 아니라 이런 어떤 신고 의무에 대해서도 벌금이라든지 네. 좀 처벌을 무겁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교육부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 조사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나오고 요즘 있죠. 특수학교 한 175곳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전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특히 이제 이렇게 아동이라든지 내지는 또 장애인이라든지 또 예.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 보호자로부터는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는 원래가 그 사람들을 다른 외부로부터 보호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면은 무방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말 아주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시 감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를 낱낱이 밝히고 예방도 해야 되고 처벌도 해야 됩니다. 네, 특수학교에서 일어난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내용도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이 내용도 저희가 좀 짚겠습니다. 모텔에 CCTV를 설치했는데 4년 동안 이런 그 손님들을 훔쳐본 40대 남성입니다. 근데 워낙에 오랜 기간 동안 CCTV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볼 수 있었을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걸리지 않은 것도 되게 신기합니다. 이거는 걸렸어야 되는데요. 예. 네. 사실은 모텔에서 4년 동안 예. 모텔 3곳입니다. 17개 객실. 여기에 TV 쪽에 네. 그 구형 가정용 CCTV 예. 이걸 설치해 가지고 이걸 훔쳐봤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만든 게 2만 개랍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체포하러 갔더니 그 동영상을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CCTV를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현장에서요. 현장에서도. 네네. 네.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그냥 완전히 거의 뭐 몰입이 돼 있었던 몰입이 된 거예요. 사람 같은데 네. 이거 모텔에 가가지고 또 뭐 어쨌든 그런 불안해가지고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더군다나 2만 개의 CCTV가 있다는 건데 이것이 유출이 지금 안 되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유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 네. 그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떻게 4년 동안이나 적발이 안 될 수 있었느냐. 네. 저는 지금 모텔 쪽에서 예. 모텔 주인이라든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좀 조심해가지고 늘 점검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 만연히 그걸 놓친 거 아닌가. 물론 다 모텔이 그렇진 않겠습니다. 예. 지금 나온 모텔은 3곳입니다. 예, 예. 그리고 17개 객실인데 네네네. 전국의 다른 모텔들은 뭐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예, 예. 지금 이 세 곳의 모텔은 그 저기를 놓쳤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좀 앞으로 요걸 좀 하나의 그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예. 네. 확실하게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4년 동안은 들키지 않았지만 4년 동안 몰카 촬영한 거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고 합니다. 성폭력 특례법에 보면은 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촬영한 거 아닙니까? 동의를 받지 않고 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이제 죄가 됩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예. 네. 뭐 이렇게 되는데요. 물론 이걸 뭐 전시하거나 또 유포하거나 판매하거나 그러면 더 무거워지고요. 예. 지금 이 촬영한 것만으로도 성폭력 특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예, 몰카 범죄 얘기가 나와서 간단하게 한 그 사건만 더 짚고 가보면 관련 내용이긴 한데요.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차관리원인데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네요. 벌금형 선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냐면요. 예. 이 사람이 이제 몇 개를 찍었어요. 여러 네네네. 개를 찍었는데 앞서가는 여성을 전신을 찍은 거 뒤에서 네. 예. 그거는 이제 무죄를 받았어요. 예, 왜냐하면 전신을 찍은 거 짧은 치마를 입고 있긴 했지만 네. 성적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찍은 것 중에서 허벅지 여성의 여기를 예. 찍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전신을 찍었어요. 예. 그러니까 전신을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를 주장했어요. 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말이죠. 주차관리원인데. 근데 이제 판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예. 이 사진을 보니까 네. 그 허벅지가 사진의 모두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처벌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가 이제 한 곳을 집중적으로 찍으면 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하나의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예. 그와 같이 한 곳을 부각해가지고 예. 중앙에 오도록 또 선명하게 찍었다는 것은 예. 이거는 범죄 의도가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유죄가 됐고 예. 앞에 전신을 다 찍은 거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그건 무죄가 됐는데 예. 어쨌든 이게 이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예. 뭐 300만 원이 나온 건데 그렇게 예. 됩니다. 이게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저희가 잠깐만 하나만 짚고 넘어가자면 예전에 저희 시간에서도 그 말씀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네. 몰카 범죄는 그러면 그 판사가 판단할 때 어떤 사진이나 이런 입증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부위별로, 뭐 각도별로, 상황별로 다 다른 겁니까? 판단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왜 그러냐면은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 수치심 이게 기준이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도라든지 참 내지는 어렵네요. 또 중앙에 지금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어느 부위를 또 찍었는지 예. 뭐 이런 것들을 또 부각시켰는지 예. 이런 것들을 다 봅니다. 네, 끝으로 이 드루킹 특검 관련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특검팀이 드루킹의 최측근이죠. 도모 변호사에 대해서 영장 청구했는데 심사가 이뤄질 테고요.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도모 변호사가 증거를 위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수사가 있었는데 증거를 위조해가지고 무혐의 받도록 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익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증거를 위조해가지고 공무집행을 방해를 했다는 거, 공무집행을 이런 혐의가 있는 것이고, 또 증거 위조는 사문서 위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죄로 따지면 좀 무거워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증거인멸을 과거에 시도한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또 이제 아무래도 특검에서는 22일 만에 처음으로 이거 구속영장을 청구한 네. 거거든요. 그래서 허익범 특검이 꼼꼼하게 영장 청구서를 검토했다고 그래요. 예. 뭐 그런 것들로 보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건은 애초에 시작됐을 때 김경수 현 도지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저희가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제 원내지도부는 오늘 이제 미국으로 출발을 했고요. 노회찬 원내대표가 정의와 평화의 의원 모임에서 이제 원내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이거 상황 놓고 보면 제가 이제 앞서 설명드린 거는 지금 현재 노회찬 원내대표가 어디 있는지만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서 노 원내대표가 특검에 소환될 가능성을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나오는 얘기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네. 물론 노회찬 의원은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과거에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했고. 예,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는데 2천만 원은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줬다라고 예. 하고 총 5천만 원입니다. 네네네. 3천만 원은 창원에 가서 줬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그 2천만 원, 3천만 원을 인출한 정황이 있습니다. 네. 드루킹 쪽에서 말이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5천만 원을 어디 갔느냐 이거 추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이제 노회찬 의원한테 갔다고 이제 보는 건데 특검에서는 근데 아니다. 그 돈은 4,190만 원인가 정도를 다시 넣었다. 예. 즉 2천만 원, 3천만 원 뺀 거를 갖다가 다시 통장에 넣었다 그러는데 예. 그 돈이 다른 돈이라는 것을 특검에서 지금 밝혀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었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예. 또 지금 드루킹이 한 드루킹만 있는 게 아니라 관련자들 뭐 예. 파로스라든지 예. 이 지금 경공부에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또 이제 뭐 지금 줬다는 장소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노회찬 의원 쪽에서는 예. 상당히 곤혹스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오늘 강신업 변호사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